우리는 보통 50대가 되면 돈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준비돼 있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누려도 괜찮은 시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50대 이후에 자산이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반복되는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소비는 사치나 낭비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해오던 소비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소비는 이 나이엔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일했으니 이제는 나 자신에게 보상해도 된다는 논리죠. 문제는 이 보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의 기준이 올라가면 그 기준은 다시 낮아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소비는 한 번의 만족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의 고정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학자금, 결혼, 주거 문제까지 부모의 몫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비는 부모 입장에서는 책임처럼 느껴지지만 자산의 관점에서는 은퇴자금을 잠식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과 자녀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소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몇 년 남았잖아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간은 충분해 보이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고정지출은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갑자기 큰 돈을 써서가 아닙니다. 줄이지 않은 소비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노후 준비를 투자로만 해결하려는 소비 패턴입니다. 소비를 줄이기보다 수익률로 만회하려는 선택이죠. 하지만 50대 이후의 투자는 시간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는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자는 노후를 지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의 삶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건강, 일, 관계는 어느 순간 급격히 변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짜인 지출 구조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과 비교하며 하는 소비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차를 바꾸고 누군가는 집을 넓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산 구조와 내 자산 구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비만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부담은 혼자 떠안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비교는 현재의 모습만 보는 비교입니다. 50대 이후의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잠식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소비는 지금의 만족보다 앞으로의 선택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소비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